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묵향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묵향님 어머님께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을 겪으셔서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묵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힘든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머님께서 겪었던 좀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고 저에게 또 찾아와 주셨어요. 네. 이 얘기가 이제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까지 연결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구나. 예. 제목 자체를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꽤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이야기네요, 이게. 예,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또 근래에도 뭔가 조금 다시 시작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 되는데,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기미와 조짐이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얘기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다시 이렇게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해서 한번 신청해봤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데, 말이 조금씩 버벅일 수 있다, 더듬을 수 있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너그럽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또 묵향님께서 말씀해 주시긴 했거든요, 저에게. 네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이 이야기는 잠깐만요. 제가 혹시 렛츠가 아세요? 제가 앞에 부분은 잘 몰라요. 모르실 수 있어요. 넘겨서 듣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렛츠가 하면 그냥 시작 구호 정도 같은 느낌인데요. 네, 렛츠가 하면 라룰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좀 이상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자, 출발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라룰라 갈게요. 묵향이에요.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 중학교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어머니는 전남 쪽에 사셨고, 동네에는 친한 동성 친구랑 한 2살 정도 많은 동네 오빠가 있었어요. 예. 동네는 이제 조그만 저수지가 있었고, 그 저수지에서 수영도 하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장작도 집히고, 이렇게 고구마도 구워 먹고, 셋이서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네. 이제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이었고요. 별다름 없이 이렇게 장작을 집히고 놀고 있다가 이 동네 오빠가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오? 오빠 왜 그래? 그러면서 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되게 음산하게 희죽희죽하고 웃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친구분을 제가 그냥 X라고 할게요. 이름을 잘 몰라서. X, 예. X가 오빠 왜 그러냐고 무섭다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순간 동네 오빠가 갑자기 고개를 쓱 드는데 두 눈에서 파란 안광과 같은 게 보였대요. 엄마, 예. 그러면서 갑자기 불이 붙은 장작을 하나 꺼내가지고 어머니하고 X한테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X는 도망가기 시작을 했고, 도망갔는데 뒤에서 재즈 듯한 그런 웃음소리로 그 장작을 휘두르면서 쫓아오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는 넘어졌고 X가 계속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 X 뒤를 찔렀어요. 뒤를 찔렀는데 근데 그 불이 이게 찌른다고 해서 불이 확 붙을 게 아닌데 맞아요? 찌르는 순간 불이 확 붙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X는 자리에서 불에 타 죽었는데, 예. 근데 이제 어머니가 보신 거는 X 몸에 붙은 불이 아주 파랬대요. 도깨비불 같이 되게 파랬는데, 그러고서 그 동네 오빠가 그 자리에서 계속 웃고 있더래요. 끔찍하게. 웃고 있다가 어머니를 한번 쓱 쳐다보고서 도망갔는데, 다음날 산에서 발견됐대요. 예. 산에서 이제 쓰러져 있는 걸 발견됐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빠라는 사람이? 예. 예. 어머니는 동네 어른들께 본대로 진술을 했는데 아무도 믿지를 않고 충격으로 인해서 기억이 왜곡된 거다. 너가 충격을 많이 받았을 텐데 마음을 추스려라. 그러고서 일주일 정도 지났대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러고서 어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죽은 X가 나왔대요. 아주 새까만 공간이었고 거기서 X가 무표정한 얼굴에 웃고 있는데 입만 이렇게 쫙 찢어가지고 웃고 있더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저희 어머니를 지칭을 하면서 너는 나 이외에 친구가 있으면 안 된다. 어? 넌 나밖에 없어야 된다. 그러고서 웃고 있다가 갑자기 무표정이 되더니 너랑 친하게 되는 것들은 다 죽일 거야. 그러면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 꿈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당시 이제 동네가 작다 보니까 어른들이 논에 일하러 나가시면은 어머니가 봐주시던 갓난아기가 9살 정도 됐던 이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갓난아이는 엄마가 포대기로 업고 있었고 그 남자아이는 저수지에서 이렇게 수영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수영을 하고 놀다가 갑자기 누나 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불러대요. 어머니가 이제 저수지 쪽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이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수지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에이 누나가 장난해 막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야 장난치지 마라. 장난칠 게 없어서 그런 장난을 치냐. 그러고서 이제 아이는 수영하고 놀고 있었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남자아이가 되게 다급하게 누나 그러는데 저수지로 보니까 애가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전에 장난치던 건 허우적거리던 거였고 지금은 누가 봐도 밑에서 누가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오. 머리가 푹 들어갔다가 간신히 나오고 푹 들어갔다가 간신히 나오고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도 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장난 치지 말라고 화를 냈는데 그 남자아이가 살려줘 누나 누가 발목 당겨 막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엄마는 그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직감을 하였고 누가 봐도 밑에서 아이를 당기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 급히 갓난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어머니가 구하러 가려고 갔을 때는 남자아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정신이 반쯤 나갔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간신히 애기를 챙겨서 어른들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저수지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한 게 저수지 물을 다 퍼내자. 아, 뺀다. 네, 다 빼버리자. 예. 그래갖고 이제 저수지 물을 다 퍼냈는데 예. 그 조그만 저수지에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야? 엄마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애가 없으니까 엄마 말을 장난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 이게 안쪽 부분에 보니까 저수지 바닥이 이렇게 부dom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오. 되게 이질적으로. 예. 그래서 어른들이 거기를 파봤는데 그 안에 그 아이가 입이 딱 찢어진 듯한 웃음을 지금 이제 죽어서 묻어져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어머니는 죄송이라 욕을 먹고 어른들이 지나가는데 때리고 소금 뿌리고 막 그랬대요.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자꾸. 그쵸, 예.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가 찢어진 듯한 웃음을 지은 거랑 네. 그리고 어머니 꿈에 나왔다는 게 X가 무표정하게 웃고 있던 그 모습이랑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며칠 지나서 또 꿈에 X가 나온 거예요. 여전히 새까만 공간에서 X가 아주 화난 얼굴로 내가 뭐라 했지? 야, 나 무시해? 아이 위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 다 죽인댔지. 그리고 막 화를 내더래요. 예. 그러더니 무시하는 얼굴로 계속 무시해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깼대요. 예. 그러고서 며칠이 지나서 동네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하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기차길을 까는 게 그런 공사를 하는 곳이 좀 있었대요. 그쪽을 따라서 집 가는 중이었는데 저 어머니는 친구도 집 따라가고 있었고 혼자 이렇게 막 따라가다가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느닷없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빠지면서 떨어져서 기절을 했고 네. 새벽에 외할머니가 동네 어른들이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구덩이에서 구출이 됐고 그리고 어른들이 했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같이 학교하던 친구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 가다가 차에 튀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고 근처에서 어머니를 발견을 했고 그 이후로는 어머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예. 귀신 들린다 뭐 이렇게 어른들은 욕을 하고 아무도 못 들리게 했었으니까 아. 어머니는 진짜 외로움에 상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예. 너무 외로움에 이제 사무쳤었는데 얼마 후에 꿈에 어김없이 X가 나왔고 X가 이제 좀 알겠냐고 내 말이 거짓 아니라는 거 너도 그냥 나 있는 대로 와 그래서 막 미친듯이 웃어대서 그래요. 예. 그 꿈 이후로 이제 어머니가 계속 말라가신 거죠.
뭐 주위에 누가 다가오더라도 멀리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한 5년가량 지났어요. 네. 어머니 집으로 시주받으러 오신 스님이 있었는데 네. 그 스님이 딱 보자마자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되게 안 좋은 기운이 있다 여기에. 네. 내가 지금 보이는 거는 되게 이승에 집착이 많은 귀신이 둘째 따님한테 붙어있다. 그리고 그 집착이 둘째 따님 같다. 이 문제가 그 집착이 질투가 되는 순간 어머니는 죽을 거라고 이제 여할머니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으시니까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딱 3일 후에 예. 밤 11시 이후에 집으로 이렇게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는 옷을 입히고 입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으라고 한 거예요. 아, 그 인형에다가. 네, 그 인형에다가.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집에 있지 말고 이웃집에서 있다가 하얀색 옷을 입으면 귀신이 못 본대요. 오? 예. 하얀색 옷을 입고 서울로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는 행동이 X를 속이고 어머니가 어디 갔는지 모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비슷한 걸 주셨대요. 예. 그래서 이걸 태워가지고 엄마 몸에다가 이렇게 좀 해서 냄새를 좀 죽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 30살이 넘을 때까지 다시는 오지 마라. 그리고 X에 대한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라. 이거는 X가 어머니를 못 찾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러고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셨고, 네. 만나서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저와 여동생을 낳으셨는데, 오, 바로? 네, 예. 아, 이게 좀 지나서. 좀 지나서 이제 낳으셨는데, 전개가 너무 빨라서, 예. 좀 긴장을 하다 보니, 괜찮아요. 편안하게 네네. 하세요. 저랑 단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저와 이제 동생을 낳고, 그 당시에는 저희 어렸을 때 막 이웃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막 진짜 가족처럼 지냈잖아요. 네. 서로 집에서 술도 마시고 뭐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을 텐데, 저희가 살던 집 1층에 집이 3가구가 있었어요. 저희 집이 이제 맨 안쪽이었고, 가운데 집이 하나 있었고, 맨 끝에 집에 사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혼자 사시는 여성분이셨어요. 네. 나이는 한 30 초중반 정도 되셨고, 그분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분이 같이 술을 드셨고, 어머니가 갑자기 그 어렸을 때 겪었던 X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이런 게 있었다. 예.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그 얘기는 또 왜 꺼내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었냐. 당신이 그 얘기 나한테 했을 때 내가 그거 듣고 나서 교통사고 나서 내가 허리를 다치지 않았냐. 오. 어머니는 술이 취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정신 나간 듯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그래서 당시 제가 한 8살 정도 됐었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서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버지는 어머니께 왜 X 얘기를 왜 자꾸 꺼내냐. 그런 얘기 안 꺼내는 게 좋지 않겠냐.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꺼낸 거를.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맨 끝집에 살던 여성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제가 숙모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그 숙모가 제가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 이름이 뭐뭐 맞지?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맞다. 너 내 이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숙모가 아침에 음료수랑 라면이랑 사갖고 오는데 애가 되게 똑단발에 눈이 크고 하얀 피부에 입술이 도톰하고 흰색 티셔츠에 검정 치마 입은 여자아이가 누구누구 여기 살지? 그러면서 반말로 물어보더래요. 뭐야, 예. 근데 목소리가 되게 가늘고 좀 섬찟했대요. 되게 음산한 기운만 느껴지고 그 숙모도 약간 좀 기가 세신 분이다 보니까 좀 서늘하고 무섭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신 거지. 어린 아이가 반말로 어른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게 어디 어른한테 반말이냐 누구누구냐고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지 않냐. 그러고 이제 막 뭐라고 나무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숙모 집에서 전화가 울리더래요. 전화가 울려가지고 잠깐 이제 현관문 쳐다보고 돌아보니까 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분위기가 서늘한 아이는 처음이라고 무서웠다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봤던 애가 숙모가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보고 있더래요. 되게 싸늘한 얼굴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몇 번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숙모 집에서 제가 라면 좀 끓여달라고 하려고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도 없는 건지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주인집 아줌마네 가갖고 밥 좀 얻어 먹으려고 그러고 가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그 숙모집에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예. 봤는데 숙모가 이게 벽 쪽에서 되게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아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운데 집에 사시는 아저씨한테 문을 두드리고 도움 요청을 했어요. 저기 숙모 집에 라면 좀 끓여달라고 가려고 했는데 숙모가 되게 아파 보인다. 그래서 좀 아저씨가 가서 같이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가셔서 창문을 이렇게 보시더니 제 눈을 가리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는데 보니까 숙모가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사유는 뭐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숙모가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이셨었는데 어린아이를 마주치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맞네요. 예.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지나서 제가 이제 학교 가려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동생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지금 와서 느껴보면 얘가 이렇게 생기가 빨린 느낌? 예. 생기가 이렇게 빨린 느낌으로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뭐 울고만 있는 거예요. 엄마랑 애를 보고서 야, 왜 그러니? 동생이 하는 말이 그 장롱 위에 보면은 공간이 좀 비어있잖아요. 네. 거기서 저희 동생 말로는 엄마 귀신, 아빠 귀신, 애기 귀신이 자기 노려보면서 웃고 있더래요. 예? 자다가 이렇게 눈을 떴는데 장동 위로 올라오라고 막 손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 싫다. 내가 거길 왜 가냐. 그러니까 엄마 귀신 목이 쭉 늘어나갖고 얼굴 앞에까지 가가지고 쳐다보면서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다시 목이 돌아가고 또 목이 늘려져가지고 또 와가지고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가 어느 순간에는 천천히 늘어났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밤부터 아침까지. 얘가 그런 걸 며칠 동안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동네 부사님 오셔서 기도도 드려보고 효과는 얼마 못 갔었어요. 그래서 동생은 그런 괴롭힘 속에 거의 반주검이 되다시피 있었어요. 그날도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시던 시주 받으러 오신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아휴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기한테 들러붙었네, 애기한테 들러붙었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놀라셔가지고 스님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 스님이 들어오셨어요.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장롱 위를 보시더라고요. 예? 시작이 저기구나 그러더니 스님이 하고 있던 그 묵주를 장롱 위에 이렇게 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불경을 읊어주셨어요. 불경을 읊어주시니까 제 동생은 좀 편해지더라고요. 얼굴이. 되게 신기한 게 스님이 대충 얘기를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대충 알고 계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깐난하게 때 한 두세 살 정도 됐을 때 제가 한번 아파트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대요. 아파트 4층에서. 그래서 제가 아직도 왼쪽에 보면은 찢어진 자국이 있어요. 발이 이렇게 찢어진 자국이. 근데 그 스님이 그걸 찝는 거예요. 이거 짭도 지 잘못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거라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제가 원래 첫째부터 데리고 갈라 했었다고. 첫째부터 데리고 갈라 하다가 지금 둘째도 혹시 태어날 때 목 주변에 이상이 있지 않았냐. 엄마가 목 주변은 아니고 제 동생이 태어날 때 되게 신기한 게 입천장에 뚫려서 태어났어요. 예. 처음에는 입천장에 뚫린지도 몰랐고 우유를 먹이면 자꾸 코로 넘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입천장에 뚫려갖고 수술을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깐난 애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애를 낳을 때 애를 데리고 가려고 X가 손으로 해서 입을 걸었다는 거예요. 걸어서 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상처가 그 천장에 뚫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달래주는 게 중요하니까 테이프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예. 테이프를 이렇게 틀어놔라 계속. 이 테이프가 뭐냐 물어보니까 망자를 달래주는 경이다. 그걸 한 일주일 정도 틀었어요. 계속. 근데 그러고 나니까 동생이 더 이상 귀신을 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행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또 이제 동네에서 어머니가 어느 분을 만나게 되셨는데 그분이 그 시골에 계셨던 무당이에요. 엄마는 무당엄마 이렇게 부르시던 분인데
그분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데서 살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오셨냐? 그러니까 무당 엄마가 시골에 계실 때 무당 엄마가 그 X를 많이 달랬대요. 무당이시다 보니까 그 X가 보인 거예요. 막 얼르고 달랬대요. 화를 내더래요. 승질을 내고 엄마 어디 갔냐? 우리 엄마 어디 갔냐? 그래서 엄마를 어디로 빼달려냐면서 성질을 내더래요. 어느 순간 보니까 X가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X 따라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 동네까지 왔다. 근데 와서 보니까 너가 있더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엄마 있는 데까지 쫓아온 거냐. 그러니까 이제 무당 엄마가 하는 말, 그런 것 같다. 근데 그러면서 무당 엄마가 얘기해 주는 게 그 X 부모님이 예. X가 너무 외롭게 죽었다 생각해서 가족을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되게 안타깝게 죽었다는 어느 청년하고 그리고 아이도 있으면 좋겠다 해갖고 고아원에서 죽은 여자아이랑 해서 가족으로 묶은 거예요. 영혼 결혼식 이런 거? 네, 그런 걸로 묶은 거예요. 헐. 근데 무당 엄마가 한 얘기가 남자아이 생김새랑 여자아이 생김새. 예. 동생이 보았던 귀신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예. 엄마 귀신의 그 생김새도 똑단발에 X랑 너무 생김새가 비슷했던 거죠. 되게 소름이 끼치고 막 그랬었는데 무당 엄마가 하는 말이 와서 보니까 네. 엄마가 너무 커버리니까 보기 싫다 밉다고 생각한 거야 그 X가. 네. 근데 이제 보니까 또 여동생이 너무 엄마랑 닮았으니까 그 여동생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다. 근데 너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좋게 예배를 드려주신 덕분에 동생에게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그 위에 저한테 문제가 생겼던 것 같더라고요. 네? 첫 시작은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집에서 자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가운데서 자고 있었고 친구들이 양쪽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불 끄고 누르려고 하다가 이렇게 보면 TV 브라운관에 내 모습이 비치잖아요. 뭔가 좀 비친데? 그러면서 뭔가 되게 이질적인 느낌을 받은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까 브라운관에 우리 셋이 비쳐있고 문 구석 쪽에 웬 여자가 이렇게 쭈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친구들을 깨웠어요. 친구들한테 저 미안한데 여기 TV 브라운관 좀 봐봐라. 친구들도 이렇게 부르니 야 저 여자 뭐야? 그래서 불을 켰죠. 근데 그 여자애 보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 이후로 자다가 깨면은 막 귀에서 이제 어떤 여자의 쇠긁는 그런 거친 숨소리가 들리긴 했었어요. 그냥 또 얘기하면은 동생 일도 있었고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제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동생이 오빠 하면서 소리치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동생도 그러는 거예요. 컴퓨터 하고 있는데 바로 귀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래 말 안 하려고 해서 동생이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무당 엄마를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예. 물어보니까 무당 엄마가 하는 말이 X가 너네 집을 찾아가가지고 드나드는 것 같다. 저희가 원래 그 1층에서 살다 이사를 왔거든요. 이사를 왔는데 집을 알아내서 찾아온 것 같다. 근데 애가 오래 못 있는 이유가 아버지가 기가 세셔서 얼마 있지 못하고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아버지도 꿈에서 어떤 여자가 창문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와서 거실에 지나가지고 내 방에서 내 얼굴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다가 발로 이렇게 목을 한 번씩 밟더래요.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쫓아내셨대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신음소리를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한 중학생 정도 됐을 때였어요. 중학교 때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이제 모여서 자주 놀았었어요. 저희 뒷산 쪽에 보면은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뒷산 쪽에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고 공터가 있어요. 근데 그 공터에 이렇게 달빛이 들어와서 되게 환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밤 11시쯤에 모여가지고 친구들이랑 음료수랑 과자 같은 거 깔아놓고 이제 먹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동그랗게 이제 모여서 놀고 있었고 그 뒤쪽으로 세발 자전거 탄 꼬마아이가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가 귀엽다고만 느꼈었거든요. 생각해보면은 그 공간이 거의 저희밖에 모르는 공간이었고 밤 11시에 꼬마아이가 자전거 타고 빙글빙글 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이제 과자 먹다가 얘가 너무 귀여우니까 네. 애기야 과자 줄게 일로 와 그런 거예요. 애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가 탁 멈췄어요.
자전거가 제자리에서 90도가량 쓱 도는 거예요. 그냥 쓱 돌면서 아이랑 얼굴이 마주쳤는데 얼굴이 되게 파랬어요. 눈도 되게 깨져 보였고요. 예. 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빨리 타다 보면 이게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허리를 숙이고 되게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면서 그쪽에 달려온 거예요. 근데 누구랄 것도 없이 그걸 보고서 애들이 막 욕을 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도망가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봤어? 그런 거예요. 친구들도 그러는 거예요. 야, 저거 뭐야? 야, 다리가 없어, 다리가. 애들이 본 게 다 똑같았어요. 하체가 없고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달려오는데 페달만 되게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달려온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도망치다가 이렇게 보니까 따라오는 건 없었고, 생각해보니까 애들이 또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가방을 놓고 와가지고 같이 가지러 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다 같이 용기를 내서 한번 올라가보자. 올라가서 일단 상황 보고 가방이라도 좀 갖고 오자.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공터에는 아무도 없었고 달빛만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이랑 먹던 것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고, 가방을 챙기는데 섬찟했던 거는 저희가 봤던 게 헛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었는데 세발 자전거는 그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 이 얘기를 또 제가 다음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저랑 같이 이제 무당엄마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고, 그 무당엄마가 얘기를 듣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 X랑 가족을 만들었잖아요. 일단 이게 공항에서 이렇게 공물에다가 공이 밖으로 나가니까 공을 주스러 나간 거예요. 공을 주스러 갔다가 음주운전하는 트럭에 치인 거예요. 아이고. 그때 두 다리가 잘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봤던 거는 여자아이는 다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네. 딱 그거네요. 예, 그래서 그 아이가 나를 보러 온 걸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서 또 한참이 지난 거예요. 네. 중학교 때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간 거예요. 예. 비가 엄청 오고 막 번개도 심하게 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네 집이 되게 옛날 집 있잖아요. 부엌에 아궁이 같은 거 있고, 네. 연탄집 있는 집. 그러니까 하나하나에서 양쪽에 방이 두 개 있었고요. 방이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돼 있었어요. 안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빗소리도 나고 천둥 소리도 컸고 좀 무섭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기가 울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가 따르릉 울려가지고 이제 친구가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네 형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하더래요. 예? 야, 네 친구 중에 누구누구 있지? 그러면서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놈 내가 할 말 있으니까 걔만 내근교도고 다 나가. 욕을 하면서 화를 내는데, 욕을 하는 뉘앙스나 말투는 친구의 형이 맞는데 목소리는 되게 이질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형이 맞나? 이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 친구네 형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다 보니까 형 말대로 나만 남겨놓고 다 나가려고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친구 형 말이니까 무서워서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래서 방에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친구가 문 열고 나가려고 문을 여니까 바로 맞은편이 형 방이었어요. 예. 형 방문 앞에 보니까 형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형 언제 왔어? 형 왜 이렇게 화가 났어? 형 너무 욕도 심하게 하고 묵향이가 형한테 무슨 잘못했어? 그거 물으니까 형이 무슨 이상한 소리야 하면서 짜증나게 왜 깨우냐, 그리고 내가 묵향이한테 화를 낼 게 뭐가 있냐 물으니까 이제 친구가, 아니 형이 방금 전화해서 욕하고 화내면서 묵향이만 내버두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냐. 형이 헛소리 좀 작작하고 집에 자꾸 선배들이 자꾸 전화해서 내가 아까 전에 전화선을 뽑아놨다. 전화선을 뽑아놓고 슈퍼 가서 먹을 거랑 이제 팡이랑 사오는데 니들이 놀고 있는 것 같아갖고 나 그냥 조용히 방에 들어서 자고 있었던 거다. 니네가 혹시 전화선 뽑아놨으면 다시 뽑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전화선을 확인하면 전화선이 뽑혀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연 전화한 사람은 누구였고 어떻게 전화통화가 됐고 왜 저만 나무라고 했었을까. 그런 되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상황들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무당엄마가 엄마를 불렀대요. X가 지금 저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여자아이랑 같이 연결식한 청년하고 같이 나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저랑 이제 친구 둘이서 학교 땡땡이 치고 놀이터를 갔어요. 그 놀이터가 원래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한산하지 않았었는데 그날따라 사람들 아무도 없고 되게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우리 집 가서 놀까? 야, 너 무섭다. 여기도 보냐? 그러고 이제 가려다가 이렇게 보니까 나무로 된 의자에 인형이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인형이 금색 머리에 이제 양갈래 머리를 이렇게 땄고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인형이었어요. 그리고 인형이 특이했던 게 손가락이 3개였어요. 이거 뭐지? 그러고 이제 한참 제가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친구들이 해준 얘기인데 제가 한참 쳐다보고 있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더니 그 인형을 들고 제가 미끄럼틀 쪽으로 가더래요. 예. 그러더니 어디서 이렇게 벽돌 하나 주워와가지고 인형을 제가 막 돌로 치더래요. 예. 그러면서 제가 팔다리를 다 뜯어놨대요. 나중에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인형을 이렇게 뜯어놨더라고요.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걔네 또 주인이 찾을까봐 놀이터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컨테이너 뒤에 공간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다 이렇게 땅을 파갖고 묻어놨어요. 그래놓고 밤에 친구들이랑 우리 집에 와서 자는데 이런 느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불을 뒤집어서는데도 몸에 막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자니까 우통을 벗고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한기가 자꾸 느껴지지? 그러고 있었는데 한기가 다 갔다 하면서 몸을 이렇게 스치는 느낌이 나다가 뭔가 차가운 게 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킥 하는 소리랑 뭐가 제 가슴 쪽으로 확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치면서 일어났어요. 부르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보더니 야, 너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야, 가슴 쪽 봐봐, 가슴 쪽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골 들어가고 이렇게 보니까 가슴 쪽에 빨간 줄이 3줄이 있는 거예요. 칼로 본 것처럼.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러고 있었는데 친구 하나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오전에 그 인형 손가락 3개잖아 그러는 거예요. 저 3줄이니까. 예. 그래서 소름이 너무 확 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 새벽에 가서 그 인형을 확인할 엄두도 안 나고 해 뜨면은 같이 가자. 그래서 해가 뜨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터를 갔어요. 예. 제가 이제 묻어놓은 데 가보니까 그 묻어놓은 데 파헤쳐 있고 인형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와, 누가 가져갔다 그거. 그래서 무섭고 그러니까 예.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리고 학교를 안 갔어요. 제가 학교 안 가고 무당 엄마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무당 엄마가 하는 말이 X가 널 건드릴 명분이 없으니까 먼저 건드리게끔 만든 거다. 근데 네가 그걸 물었다. 예. 너 진짜 너무 조심해야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부적 한 장을 써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지갑에 놓고 다녔었고 나갈 때 물 같은 거 저한테 뿌려주시더라고요. 네. 한참 아무 리 없었어요. 그 이후로. 네. 너무 평온함이 있으니까 제가 그 부적도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근데 그 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좀 막 포악해지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예? 사고도 좀 많이 치고 그리고 여기저기 막 폭력적으로 싸움 붙이고 그런 모습에 친구들도 막 하늘에서 떠나갔었고 예. 집에서도 걱정이 많아져. 애가 확 바뀌어버렸으니까 무당 엄마가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저를 불렀고 제가 난폭하게 변하고 이렇게 성격이 바뀌어버린 게 X 가족의 영향이다. 그래서 이걸 떨치기 위해 나를 잡아서 구술하자. 그래갖고 이제 한번 구술했어요. 그때도 제가 솔직히 무당 엄마 했지만은 저는 네. 그걸 잘 안 믿을라 했고 무당이라는 자체를 안 믿을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구술하다가 무당 엄마 코하고 눈에서 이렇게 피가 나는 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해주시다가 거품을 무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근데 이제 무당 엄마가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구슬 계속 해주셨는데 그게 한 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성격이 갑자기 또 다시 온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조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쭉 꺼내는 이유가 있었던 게 저랑 저 여동생 이후에 늦둥이가 생겼어요. 또 남동생이 생겼는데 그 남동생이 저랑 20살 차이예요. 지금은 한 22살인데 제 동생이 이제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동생한테 저희 어머니나 저희 여동생이나 제가 겪었던 일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일부러라도. 예. 네, 일부러라도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근데 동생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형 하다가 아니야. 그래서 또 와서 또 형 그러다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너 무슨 일이냐? 너 누가 괴롭히니? 너 무슨 일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나 누워서 자려고 하면은 귀 옆에서 숨소리가 들린다.
좀 무섭다. 그리고 옆에 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그 엑스가 다시 찾아온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뭐 동생은 우리가 겪었던 정도 아니라고 해서 제가 안심하고 있는 게 실수가 아닌가. 예.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신청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 그럼 아직까지는 동생분이 겪었던 일은, 우리가 겪었던 거랑 같진 않으니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걱정이 좀 심하죠. 그 엑스가 다시 찾아온 걸까. 예. 근데 저는 이것 이해가 안 때문에, 되는 게, 어머님께서 그 X한테 잘못을 했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지. 원한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이럴까가 의문인 거예요. 처음에 집착해서 질투가 된 게 아닐까. 네. 자기는 지금 저승에 가 있는데 엄마는 이제 다른 친구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애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질투나 집착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원망이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들으니까 처음에 그 동네 오빠가 결국에는 그 X를 죽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죽인 사람을 원망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달라붙거나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냥 단순히 묵향님 어머님을 뭔가 좋아했고 집착했고 이런 게 더 악랄하게 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왜 이렇게 집착하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변한 건지 이걸 모르겠네요, 확실히. 아니면은 오빠한테 붙었던 그 귀신이 X를 죽이면서 X한테 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럼 처음에 눈빛이 변했다 그랬잖아요, 그쪽에서. 예. 그죠? 예. 그때 뭐 어떤 귀신이 붙은 것 같긴 한데 빙의가 됐거나 그 귀신이 악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있네요. 이게 그 어머니가 봤던 그 얼굴 중에 제일 무서웠던 얼굴이래요. 아직도 생생하다고. 그치, 파란 안광. 예. 그리고 입이 이렇게 탁 찢어서 웃는 그 모습이 사람한테서 볼 수 있는 얼굴이 아니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애초에 악한 악귀가 그 오빠한테 들려서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X의 영혼을 먹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아직까지는 미스테리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니까요, 이게. 네. 일단은 묵향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동생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동생 방문을 열어보긴 해요. 네, 일부러. 걱정이 돼서. 네네네. 걱정이 돼서 한 번씩 열어보기도 하고. 와, 네, 가족분들이 겪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함축해서 들려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지만 이야기 너무너무 잘 전달을 해주셨고 묵향님께서도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묵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보니까 진짜 몇십 년의 이야기를 지금 한 번에 압축을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점이 확확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머님 어릴 적부터 지금 묵향님의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 이야기니까 현재까지 이야기니까 굉장히 긴 이야기거든요. 와, 근데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왜 묵향님의 어머님부터 시작을 해서 묵향님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칠까요? 이거는 뭐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왜 이렇게까지 가는지 참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